자,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가 8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났대요. 이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는데요. 우선 무역 수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무역 수지란 거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세관 아시죠?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즉 무역 거래를 통한 총 수출과 총 수입 간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총 수출이 총 수입보다 많으면 무역 수지는 흑자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총 수입이 총 수출보다 많으면 무역 수지는 당연히 적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위에서 말한 8개월 연속 적자라는 거는 8개월 동안 매 달마다 총 수입이 총 수출보다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무역 적자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월 한 달만 놓고 보면은요, 총 수출은 약 520억 달러인데요. 이걸로 잠정 집계가 되었습니다. 전년도 11월 달하고 비교를 해보면 14% 감소한 수치고요. 10월 달에 이어서 두 달 연속 감소를 보이고 있다. 다만 위로가 되는 것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수출은 전년도 동기 대비 7.8%가 증가한 6,29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11월 달에 총 수입은 그럼 또 얼마냐? 약 590억 달러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전년도 11월 달하고 비교해 보면 요거는 약 2.7%가 증가한 수치다. 자, 정리하면 11월 한 달 동안에 총 수출은 14%나 줄어든 반면 총 수입은 2.7%가 증가를 해버렸다. 그래서 11월 달에도 무역 수지가 또 적자가 났다. 자, 이로써 11월 달 무역 수지는요, 약 70억 달러 적자가 되고,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적자 상태인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8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가 난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원인은요,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액 증대가 되는데, 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에너지의 대표적인 게 원유잖아요. 요 국제 유가를 보면 북해산 브렌트유라는 게 있는데요. 요 북해산 브렌트유는 보통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 브렌트유의 가격을 보니까 올해 초에 약 75달러 그 안팎에서 움직였는데 6월 달에 이게 124달러까지 치솟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크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석유 수입에, 우리나라 석유 들어오잖아요. 석유 수입의 80%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겠죠. 80%를 차지하는 게 뭐냐? 두바이유입니다. 두바이유. 두바이유를 또 보니까 연초에 요거는 한 78달러 고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요게 6월 달에 120달러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내 석유 도입 단가도 당연히 치솟는 거죠. 예. 참고로 석유는 국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나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역 수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이번에는 국내 수입의 2위 뭘까요?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를 볼까요? 동북아 지역, 우리나라 포함한 아시아 쪽을 말하는데 동북아 지역의 LNG 가격의 지표로 쓰이는 JKM 선물 가격이 있는데요. 요거를 보면 지난 8월 달에 이것도 최고점 69달러를 찍었습니다. 이 69달러는 연초 이후에 130%, 2배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도 치솟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한 가지 이상한 점은요,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의 그 움직임 추이를 보면은요,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100달러 밑으로 확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달 무역 수지는 또 적자가 났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 자, 국제 유가 하나만 놓고 보면은 상승 추세가 한풀 꺾인 것은 분명 맞습니다. 예, 맞기는 한데 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3대 에너지원 그게 뭐냐? 원유, 가스, 석탄
이 세 가지 전체를 놓고 보면 국내 수입 단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무슨 수입액? 에너지 수입액. 그래서 참고로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3대 에너지원의 우리나라 수입액은요 1741억 달러입니다. 근데 요 1741억 달러는 전년도 작년 동기하고 대비를 해보면 748억 달러가 여전히 증가한 수치다. 그래서 아무래도 총 수입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도 무역 적자가 발생한 거고요. 자, 무역 적자의 두 번째 원인은 대중 수출 감소입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상대국 1위 국가죠. 2위는 어딜까요? 참고로 미국이고요. 3위는 어딜까요? 3위는 유럽인데 요 1위가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요 중국, 한국의 전체 수출액 중에서요 23.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이 대중무역은 근데 올해 5월 달에 첫 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1월 달까지 총 7달 동안 9월 달 한 달만 빼고 6개월 내리 적자를 냈습니다. 요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대중 수출 감소, 대중무역 적자. 그리고 자, 무역 적자의 세 번째 원인은 또 뭘까? 수출 감소입니다.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 추세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가 반도체거든요. 근데 반도체의 수출이 감소되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 구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나라는요 반도체 팔아갖고 석유를 사오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중요한 반도체의 11월 달 수출을 보면 약 30%가 급감을 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요 약 50%, 즉 절반이 감소를 해버렸다. 2022년 연초 이후 반도체 수출 증가율을 보면은 올해 3월 달에 38% 정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 줄곧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 즉 줄곧 감소 추세에 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와 같은 무역수지 적자가 왜 문제인 걸까요? 문제가 되니까 언론에서 맨날 떠들겠죠. 자, 무역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총수출보다 총수입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달러 유입,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달러가 들어오는 것보다 달러 유출, 우리나라 바깥으로 달러가 빠져나가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환율이 당연히 상승, 오르겠죠. 그 말은 원화,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곧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결국에는 국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죠. 물가가 비싸니까. 즉 소비의 위축이 일어남으로써 경기 침체, 경기 둔화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고 떠드는 겁니다. 지금. 물론 근데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서는 약간 오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무역수지, 무역수지 적자 났다. 요거 사실 하나만 갖고 경기가 지금 앞으로 뭐 둔화되고 있다. 뭐 침체될 것이다. 경기 침체 상태다. 뭐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무리다. 이 보다 정확히 보려면은요. 경상수지도 같이 봐야 하는데요. 경상수지가 뭐냐? 자, 한 나라가 무역, 해외 투자 등등 모든 경제 영역을 통틀어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해외에서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같이 봐야 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경상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국의 경상수지는요, 지난 8월 달에 약 30억 달러 적자가 났습니다. 안 좋은 거죠. 그리고 9월 달에는 흑자가 나긴 났어요. 근데 그 흑자 금액이 얼마냐? 꼴랑 16억 달러. 이 문제는 9월 달에 흑자 난 경상수지가 이게 불황형,
불황령 흑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흑자 규모 16억 달러 났다고 했는데 요거는 전년도 동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5%, 즉 6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 또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상수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란 게 있습니다. 상품수지. 요게 무역수지하고 좀 유사한 개념인데요. 상품수지가 중요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요 지난 7월 달에 10년 3개월 만에 상품수지가 11억 달러 적자가 났고요. 8월에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다행히도 약 5억 달러 흑자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경상수지를 고려해 봤을 때 아직은 8개월 연속 무역적자라는 요 사실 하나만 갖고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지만 불안 요소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지난달에 그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전망치를 기존의 122억 달러에서 2억 달러로 대폭 축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얼마냐? 약 241억 달러인데요. 요거는 전년 동기하고 대비를 해보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3분의 1 수준밖에. 예. 그래서 자, 경상수지도 아직은 그렇게 뭐 썩 좋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냐. 자, 이제 끝으로요. 그렇다면 이제 향후 무역수지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무역수지에 대한 전망. 결론적으로 전망이 썩 그렇게 밝지는 않다. 예.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 다시 말하지만요. 무역수지라는 것은 무역거래를 통한 총수출과 총수입 간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 무역수지가 흑자가 나려면 당연히 총수출량이 총수입량을 압도해야 할 거예요. 그죠? 당연하죠? 즉 수출이 급증을 해야 되는데 현재 수출 환경을 보면 우리나라는 특히 더 수출로 먹고 사니까 그렇죠. 이 수출 환경을 보면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거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대중 수출 부분인데요. 앞서 말했지만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 상대국입니다. 근데 현재 중국의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예. 중국이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사줘야 돼요. 근데 사줘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상황이 썩 좋지가 않다. 대표적인 게 바로 제로 코로나 정책인데 이 제로 코로나 정책 한다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봉쇄도 하고 막 하다 규제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경기 부진이 왔습니다. 경기 침체까지는 아닌데 경기 부진, 경기 둔하다 지금 중국이. 물론 일부 대도시의 경우는 봉쇄 규정이 다소 최근 들어서 완화가 된 건 맞아요. 뭐 저기 뭐야 백지 운동하고 막 이래갖고 그죠? 조금 한 발 물러났죠 중국 당국이. 하지만 중국 전역으로 보면 따지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에요. 그죠? 저 개인적으로는요 앞으로 강력한 새로운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등장하지만 않는다면 글쎄요 뭐 한 내년 한 2월달 요때쯤에 이제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를 해보긴 하는데 제 예상이 맞다 해도 그 전까지는 최소한 경기 둔화는 필연이다. 예. 두 번째는 반도체 수출 환경, 수출 관련된 부분인데요. 반도체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지난 10월 달에 92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게 100억 달러 선이 이때 무너졌습니다. 100억 달러 선이 무너져 버렸고 11월 달 수출액은 84억 5천만 달러 더 쪼그라들었어요. 84억 5천만 달러. 요거는 이제 전년 동기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약 30%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는요. 경기 영향을 굉장히 많이 심하게 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경기 침체 영향으로 IT 기기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저는 좀 보고요. 이에 따라 반도체 불황은 어찌 보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 이 외에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제가 그 지난 시간 탈세계화 때도 얘기했지만 보호무역주의 이런 기조, 미국이 지금 앞장서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조 이런 것도 우리는 수출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 수출 위주의 한국한테는 호재보다는 악재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이다. 이것도 별로 안 좋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내년에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 온다고 그러죠.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 그 수출 상대국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유럽 이 세 개가 거의 대부분인데 결론은 그러니까 중국, 미국, 유럽이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사줘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중국, 미국, 유럽의 경기가 좋아야겠죠. 호황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도 빨리 잡혀야 되고 이래야 우리가 수출이 이제 급증을 하고 막 그런 무역 수지도 개선이 되고 경상 수지도 확 개선이 되고 할 텐데 아직까지는 좀 힘든 상황이다. 자, 결론적으로 한국을 둘러싼 무역 환경은 결코 녹록지가 않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